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믿고 싶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근데 믿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요? 제 주변은 뭐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없는 건지 아니면 있어도 모르는 건지 그거 요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없다고 믿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코로나 걸린 적 있어요? 저는 오미크론이 한창 유행할 때 걸렸습니다. 오미크론. 네. 요새도 오미크론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새는 진짜 무증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 좀 사람 많은 데 가면 사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서로. 네. 근데 오늘도 지하철 탔는데 저 혼자 마스크 썼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이 양복 입고 마스크 쓰면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근데도 저밖에 없더라고. 예. 왜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근데? 너무 안 쳐다보길래요. 제가 모니터링하는데 교수님 너무 안 보길래. 아니 지금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데. 네. 아니요. 째려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요새 이렇게 더울 때 근데 이게요 예방주사 그 백신 있잖아요. 백신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러지 때문에 정기적으로 종합병원에 가는데 요새 이게 백신을 맞아도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지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방법은 유일한 게 마스크밖에 없거든요. 좀 덥지만 다시 마스크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방송에서 의견 있으신 분들 우문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신 내용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광복회 쪼개진 광복절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꿨던 독립 영웅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했는데요. 오늘 행사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특별 초청 인사, 순국선열 유족회 회원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별 초청 대상자로는 고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이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국가대표로 은메달을 따낸 허미미 선수가 자리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 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도 참석을 했고요. 이 밖에도 이동일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 명노승, 매헌, 윤봉길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자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종찬 광복 회장 행사의 초청은 대통령실이 했지만 불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회장은 계속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관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광복절 행사가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정부 주최와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이 쪼개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등 야당도 정부 주최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독립운동단체가 개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가 광복절 당일 오전 10시 표창공원 내 백범 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하고요. 정당과 정치권 인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지만 자발적인 참석은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광복 회장은 윤 정부의 친일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1948년 건국과 식민지배 합법화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이 광복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또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항단연도 광복절 당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연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인사들은 이 항단연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축복할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 기념 행사 쪼개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어제도 저희가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 관장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는 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근데 한쪽은 뉴라이트다. 이러고 각종 언론 보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 내용도 잘못된 것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 그 근거가 된 기사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뭐냐면 지금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학자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과 다른 보도도 있고 이렇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이 평행선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좀 감정을 자제하고 양측이 객관적으로 이 역사학자들 많거든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훌륭하신 이 역사학자들이 많으시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 모시고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김영석 관장을 위해서도 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조금 감정을 좀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내일까지 뭐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내일 이후에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역사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르다는 거 가지고 해서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차분하게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민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치 불신 초래 사태에 분명히 책임져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연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10에서 20%대에 머물자 당 안팎에서 퇴진 압박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 본인이 물러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정치개혁을 앞으로 전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 불출마라는 무거운 결단을 했다. 남은 것은 자민당 수장으로서 책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총재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리더를 한 병사로서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신의 성과도 이야기했는데 견고한 미일 관계를 기초로 한 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출석 등을 통해 분단이 진행되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총재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불출마를 표명한 인간이 이후에 이를 말씀드린 것은 삼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진정한 드림팀을 만들어달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 실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고요. 새 자민당 총재가 선출이 되면 기시다 총리는 이제 퇴임하게 되는데
기시다 총리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다로 디지털상 등을 제치고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100대 총리로 취임했고요. 총리 재임 기간은 오늘 기준으로 1046일인데 태평양 전쟁 이후 8번째로 긴 기간을 역임했다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지금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는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일본도 정권 교체가 되고 미국도 정권 교체가 되고 다 양쪽이 다 정권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자민당이 계속 할 텐데 무슨 정권 교체냐 그러는데,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벌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실제로 정당이 존재할 정도로 차이가 많은 이 파벌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 파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와의 역사 논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사 논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은 일본의 그 식민지가 우리한테 경제의 성장을 줬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많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터놓고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의 새로운 그 어떤 이 총리가 등장하게 되면 이 총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것이 또 우리로서는 사실 중요한 과제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안보실장은 이제 신원식 전 국방장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외교안보 특보로 외교 특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조직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효율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는 방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박철희 교수가 지금 주일대사로 갔을 겁니다, 아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근데 박철희 교수는 굉장히 일본 정치에 정통한 사람이라서 제가 볼 때는 박철희 신임 대사도 제가 볼 때는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정권 교체에 따른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로서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 이제 다음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라고 하는데요. 2학기가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약 28만 명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관련 브리핑을 열어서 2024년 2학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도입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1학기 전국 2,963개의 교회에 도입됐던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6,185개 교와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 교에서 운영된다라고 하는데 2학기 수요 조사를 했더니 전국 초1 학생 34만 8천 명 가운데 80%인 약 28만 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34만 명이요? 네. 야,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100만 학도를 했다고요. 우리 대학 들어갈 때 한 학년이 100만인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되네. 예? 그렇죠. 야, 이러면 대학이 다 없어지는데. 네. 아니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지금 이게 34만 명이지, 앞으로 12년 후면 대학 들어갔는데 12년 후에는 지금 있는 대학의 3분의 1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네, 교육부는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희망자는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수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예체능 활동이나 감각놀이, 요리, 가상현실 활용 체험교육 등도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요. 교사의 늘봄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학교별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이달 9일 기준으로 9,104명이 2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실은 1학년생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개선을 했는데 이번 달 9일 기준으로 6,485개 교실이 환경 개선을
개편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교사 연구실도 꾸려졌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통해서 27개 부처청이 562가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8개 부처청이 연중 활용할 수 있는 6,414개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늘봄학교 참여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늘봄학교 결국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요즘 이 맞벌이는 사실 필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모들께서 이제 반기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봐요. 부모님들이 반긴다고? 예? 조부모님들이 반겨요. 조부모님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야. 제 부모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저희 부모님, 결혼도 안 한 저희 사람이. 누나의 이제 조카, 저희 누나의 딸들, 제 조카들을 돌보고 있는 저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니 우리 우영 아나운서도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요? 네.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그 나이 때 아이를 그렇게 물론 내가 우리 아이들은 막 구박하고 막 이랬다는 건 아닌데 아이들을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귀중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구박 많이 하셨다고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네. 내가 야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은요 우리 같이 방송 못해. 내일 좀 책임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 박재민. 저도 이렇게 거짓말하시는 분과. 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진짜 요새 나이가 이렇게 더 드니까 애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져요. 예, 진짜 꼬마들 보면 진짜 귀중. 이게 뭐 내 손주도 아니다 이게 귀중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조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늘봄 학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맞벌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냐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가장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시급하다. 여성의 사회활동, 사회적 지위 반드시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남녀가 뭐 같이 뭘 한다, 돈 맞벌이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사교육 좀 비가 조금 좀 덜 할 수가 있죠. 이게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제가 근데 이게 참 나이 든 사람으로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한테 충고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자 여러분들 그 뭐 요새 초등학교 때 의대 준비반 뭐 이런 게 있다며요. 예? 근데요 초등학교 때 의대 준비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전부 의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일찍 그렇게 준비시키고 이러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의대를 간다? 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부모님들도 있는데 물론 그 열성인 거는 좋지만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늘봄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사교육비를 완화시킨과 동시에 사교육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에 있어서의 교육적 격차도 줄이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저거는 좀 걱정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1이 줄게 생겼잖아요. 예? 대학이 어떻게 34만밖에 안 되나?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대학을 지금부터 어떻게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좀 그래요. 예. 끝났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참 좋아하는 삼겹살 관련 이야기인데요. 제주에서 최근에 이제 비계 삼겹살을 판매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산이나 타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 음식점들이 적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업체 12곳과 품목 14건이 위반됐다는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했다라고 하고요.
B 음식점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에 조리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이 품질관리원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 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제주에서 이전에 비계 삼겹살을 판매해서도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스페인산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베리코 아니에요? 네. 그걸 맞죠? 근데 아마 들어온 게 이베리코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원산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원산지 바꿔치기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거를 사실 이게 지금 단속을 나가서 이게 밝혀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무영 아나운서는 이 돼지고기 먹으면 딱 먹으면 이거는 프랑스산인데 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요? 먹으면 그 나라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 프랑스산 뭐 울랄라. 그리고 이 중국산 돼지고기 보면 칠라 팔라마 이렇게 되고 아쉽게 아직 중국산은 돼지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고요. 네. 그 김치를 가끔씩 이제. 김치를 먹으면 그 나라 말이 나오고.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은 그거는 잘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특정산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돼지고기가 다른 데 산이다. 사실 이거는 속은 거니까 이거는 단속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진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주도 이게 전국 이 제주도 내죠. 예? 제주도 내에서 파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제주도에서는 이 흑돼지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배신감은 들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수입산이 더 싼가 보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스페인 이베리코는 더 비싼데 좀. 스페인에서 이베리코가 가장 비싼 품종이고 다른 품종을 갖고 오는 모양이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 속이면 안 되죠. 속이면 안 되고 그 제주도가 특히 이제 좀 관광지를 더욱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좀 잘 단속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가 관광지와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다녀왔지만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일본보다 비싸다며요? 일본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안 가봤어요. 근데 비싸기는 엄청 비싸요. 솔직히 뭐가 제일 비싸요? 숙박비가 비싼가? 식비가 비싸요? 뭐가 비싸요? 그럼 전반적으로 한라산 소주가 비싼 거예요? 그거는 뭐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소주하면 어디 가나 다 똑같겠죠. 근데 식비가 그렇게 비싸구나. 근데 하여간 조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좀 더 제주도를 많이 찾게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우리 제주도를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서 이렇게 원산지 바꿔치기 이런 것들은 좀 근절이 돼야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예, 5874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0대 청취자입니다. 정면 덕분에 웃고 살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웃을 일이 많이 없죠.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어떤 때는 제 마음 좀 속이 상할 때는 이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들어와서 집에서 그냥 근데 어제는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라는 것,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